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시절,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이 서독에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은 독일 사회에 한국에 관한 좋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분들이 갖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인 교포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일 교포 사회 형성에 대해 파독 간호사 출신인 황보수자 전 인제대 교수는 이렇게 들려준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하고 또 결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광부들이 내가 참 이래 존경하는 거는 자기 형편이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럴까, 도전 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게 아주 특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바꾸고. 그래서 독일에 머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간호사는 얼마든지 연장이 되거든. 근데 광부는 연장이 안 돼.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결혼해가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다른 일을 또 조금 다르게 배워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왜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일이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거기 머무른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도록 독일에 더 머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에도 가고 캐나다, 미국으로도 가는데 언니만 다시 한국으로 가네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사실 나도 한국에 두고 온 아이만 아니면 여기 더 머물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잘 가요, 언니. 그래. 정희 씨는 큰 꿈이 있으니까 꼭 그 꿈을 이뤄. 네.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많은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을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남았다. 그리고 1970년 마침내 파독 광부 제2차 일진이 독일에 들어왔으며 선배 광부들과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일어난 오일 쇼크. 오일 쇼크는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세계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응, 김정림 비서실장. 그래, 어떻게 됐나? 우원철 수석한테 부족분부터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곧 미국 정유회사 관계자를 만나러 떠날 겁니다. 그지, 구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필이면 지금 오일 쇼크가 일어날 게 뭔가? 이제 국가기관 산업 건설하면서 이 쌩쌩 달려보나 했는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이 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0% 선을 넘어섰습니다. 실업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실업률이 문제구만. 실업률이 문제였다.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고 그 안에는 전후 라인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독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독의 뉘른베르크 인근. 학교 마친 시간이 9시, 병원 업무 시작 시간이 10시. 여기서부터 병원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10분. 지름길로 뛰어가면 한 40분. 그래, 오늘도 달려보자.
파독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강정희 씨. 당시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이들은 대개 차비를 아끼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달렸다. 늦었습니다. 미스가, 아우, 이 땀 좀 봐. 또 뛰어왔어요? 네,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간호과장님. 그보다 네. 휴게실에 한국 간호사들 몇 사람이 와서 강정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병원에선 인원 감축 얘기 안 나왔어요? 인원 감축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우리 병원은 벌써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대상이 우리 같은 외국에서 온 간호사들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오라고 해서 왔고 일하라고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독일 간호사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 그거 대부분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생각도 모두 같아요. 저는 절대 이대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겨우 공부도 시작했고 독일 생활에 정착해가는 중인데 설사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정희 씨, 일단 정희 씨의 마음을 알았으니 만일 정희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요. 알겠어요? 유가 파동이 일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독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중지시키고 기존 노동자를 해직시키는 문제가 대두됐다. 그리고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다. 1975년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언론 매체들에서조차 외국인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자, 한국에서 젊은 한 여성이 독일로 갔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 형제들에 치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로 간 겁니다. 독일에서 번 돈을 한국에 붙이고 숙소로 돌아올 때 그녀는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오빠와 동생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뒷바라지가 끝나고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일 쇼크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줄이겠다 하는 것이 일부 독일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또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파독 간호사들은 대부분 병원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했고 그들은 간혹 한국 음식을 요리하곤 했다. 남자친구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간단 말이야? 열려놨다. 근데 그 사람 한국으로 안 돌아가? 계약 기간 거진 다 됐다며. 우리가 결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일반적으로 광부들은 계약 기간 3년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더구나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간호사 같은 경우는 체류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결혼만 하면 그 사람도 나 따라서 자동 연장되니까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면 독일에서 계속 광산 근로자로 일하는 거야? 아니야. 그 일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철강일을 배우게 될 거야. 철강일? 여기 독일에 와서 용접, 전기, 철강, 기계, 심지어 병아리 감별사 훈련받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 오, 그렇구나. 바쁘겠다. 결혼식 준비하려면. 사실은 혼인신고는 먼저 했어. 그래? 기혼자들한테는
가족 수당도 나오고 하니까. 누구지? 글쎄. 누구세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독일인 여성 간호사였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요? 아, 한국 음식 하는 중이에요. 기숙사에서 당장 치우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음식 냄새가 난다고요. 세계 어떤 음식이든 이 정도의 냄새는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동안은 참았는데 당신들 한국인들의 음식 냄새 더 이상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당장 치워요. 갑자기 왜 저래? 그동안 여기 사람들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친절했잖아.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터키 출신들한테도 그런데. 왜? 오일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외국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추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야. 분위기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냐.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간호과장님 부르셨어요? 네. 이리 좀 앉아요. 예. 강정희 씨, 예. 학교 공부는 어때요? 잘 돼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비투어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정희 씨,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굳이 정희 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해서 듣지는 말아요. 네. 여기 병원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인원을 좀 감축해야 할 것 같은데 정희 씨는 계속 근무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희 씨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아르바이트죠. 제 신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요? 그건 병원에서 양해해준 일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병원 일에 소홀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75년) 서베를린. 성탄절을 즈음해서 서독에서는 인권문제연구소가 조직됐으며 베를린 신학대학 안에는 한국노동자회가 만들어졌다. 파독광부 총연합회에서 펴낸 파독광부 45년사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때 조직된 인권문제연구소와 한국노동자회, 그리고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등 3자가 중심이 되어 한국 간호사를 보호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간호사 550명이 서명한 것을 기반으로 교회 집회 날에는 가두 서명을 벌였다. 광목조끼를 입은 성가대 20명이 성가를 부르며 아시아인의 체류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귀국이나 하지 왜 남의 나라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느냐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응하여 이틀 동안 6,000명의 서명을 얻어냈고 이들은 이것을 의제로 채택하여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예,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독일 사회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군요. 오늘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